안녕하세요. 디자인길리 최현 실장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녀방 그리고 세탁실을 동선 위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F부터 한번 보실까요? 비포도 한번 보겠습니다.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납 공간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짐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비포 도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기존에 대략 3,500에 2,800 정도 되는 일반적인 방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고요. 출입문이 이쪽으로 붙어 있습니다. 이 벽은 내력벽이라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고요. 이 벽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쪽으로는 제가 세탁실을 새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 공간도 역시나 침범할 수가 없겠고요. 자, 이제 F부터 도면을 보겠습니다. 자녀방을 구성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붙박이장이 필요하고요. 책상도 필요합니다. 책 수납도 필요하고요. 간단한 수납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하고요. 침대가 필요하겠죠. 자, 침대가 있으면 사이드 테이블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아래를 서랍으로 만들면 활용도는 더 극대화될 수 있고요. 따님방을 설계할 때 이런 거울 공간과 간단한 스킨케어를 할 수 있는 선반도 잊지 말고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. 우리 사진 한번 다시 볼게요. 책상과 수납장, 하부 서랍까지 깔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도면으로 들어오겠습니다.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스위치와 온도 조절기 스위치를 이설해 줌으로써 사용의 편의성을 만들어 주고요. 그리고 이렇게 가벽을 만들어 주면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답답하지 않을까 염려하실 수 있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. 우리는 직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항상 대각선으로 들어가거든요. 이 부분에서 답답함을 사실 느끼실 수가 없어요. 위에서 평면도로 다시 보겠습니다. 이 벽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상 테이블, 이 시작되는 이 사이즈가 사실 답답하냐 아니냐의 차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는 출입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. 결국에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제가 이 공간을 설계할 때 이 부분을 유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반 벽체로 만들었다면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. 선반도 거울도 사용 용도가 제한되겠죠. 이 파티션을 유리로 만들므로써 이 거울이 사용이 가능해지고요. 확실히 공간에 개방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. 책상 길이가 1.4m입니다.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는 책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책상은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. 1850이 되는 겁니다. 책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곳으로 옮겨 놓을 수만 있다고 해도 책상은 확실히 그만큼 더 넓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상이 1850이라는 사이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 하부 서랍장 따라서 이쪽으로 라인이 있었다고 하면 책상을 아까 말씀드렸던 1850 사이즈로 느끼기 힘들었을 수 있어요. 여기에서 이 책상을 한 판으로 길게 이어줌으로써 이만큼까지도 온전히 책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이런 부분은 도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콘센트나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들 많이 놓치시는 거는 바로 이 스위치예요. 이 스위치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요? 여기 위쪽에 있는 간접 조명입니다. 방 입구에서도 켜고 끌 수 있고 침대에서도 켜고 끌 수 있게 3로 스위치로 잡아드렸습니다. 그리고 침대 헤드까지도 이렇게 말끔하게 라인을 맞춰준 걸 볼 수 있어요. 이런 게 어찌 보면 제작 가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. 방의 가구가 전부 같은 톤이고 세부적인 디테일 역시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동떨어지지 않고 같은 공간이 되는 거죠. 크지 않은 방에 이렇게 간결한 느낌은 줄 수 없을 거예요. 동선도 한번 설명드릴게요. 붙박이장을 써야 되니까 이 공간은 데드 스페이스입니다. 침대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공간도 사용을 못 할 거고요. 여기 사이드 테이블과 수납장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이 공간도 사용을 못 할 겁니다. 여기 또 의자가 들어가겠죠.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곳들은 다 동선이에요.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동선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없앴습니다. 이런 식으로 최대한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가면서 설계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이런 예쁜 집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봅니다. 다만 이게 우리 집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모르는 거예요. 왜냐면 미세하게 뭐가 하나 다릅니다. 문이 이쪽에 있던 게 어떤 집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. 심지어 어떤 집은 이 벽을 철거할 수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고민스러우실 텐데요.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설계에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셔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럼 안녕.